돈 많으신 분들이 CBDC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제2의 화폐기업 아니냐. 이제 우리의 생각과 원래 안에는 이미 캐시라는 의미는 거의 없고 저희 와이프 친구들이 왔는데요. 저기 나와보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미래 전망을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안 했습니다. 그냥. 네, 안녕하십니까 매블리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되는 가상화폐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분이 많지 않은데요, 정말 어렵게 우리 권혁준 순천향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순천향대학교 경제금융학과에서 교수직을 하고 있는 권혁준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얘기부터 안 할 수 없는데요. 이 비트코인이 이 머스크가 거의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장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해서 시세가 급락을 했다가 또 머스크가 나 비트코인 아직 안 팔았다 얘기하니까 다시 이제 이게 오르고요. 이 사람들이 이 머스크 트위터만 쳐다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좀 너무 큰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의 가격 또는 이제 가격의 결정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 암호화폐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혁신 서비스 또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런 몇몇 혁신가가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에 대한 그 플럭츄에이션이 상당히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저 한편으로는 또 약간 긍정적인, 머스크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게 된다면,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 양치기가 됐나 보네요. 지금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됐는데, 그러니까 머스크 리스크가 좀 이제 잦아들었다. 이제 머스크가 얘기해도 가격의 변동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 교수님 보시기에 머스크는 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까? 의도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학자들은 이미 자기 것을 팔기 위해서 의도가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얘기를 하곤 합니다. 보통 이제 아시다시피 요즘 기관들이 많이 매집을 하는데, 해외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을 해도 기존에 있던 충격보다는 제한적으로 될 거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그런 혁신가 몇 명이 얘기하는 거에서 좌지우지 못하는 시장으로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거 좀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뒤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당분간 이런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의 시세는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 혹은 보합 이렇게 가신다고? 솔직히 보시나요? 제가 그거를 예측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드디어 제도권에 편입이 되는구나. 또 하나의 미래 금융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내년 이제 특검법 발효되면 이제 세금도 징수하거든요. 2017년도에 막 가격이 폭등했을 때, 그때도 솔직히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홀더들은 세금 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그 자산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달리 말하면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내 디지털 자산을 국가가 인정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제도권의 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를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슈는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부터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아시다시피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주로 젊은 투자분들인데, 그 젊은 투자분들이 만약에 세금을 내게 된다면 아무래도 와닿는 게 좀 마이너스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옛날부터 코인을 투자했거나 아니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것이 바로 미래 선도 금융이다, 미래 금융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도소득세로 이렇게 처리하기로 했는데, 이제 한편으로 좀 그런 생각도 해보죠. 만약에 이걸 거래세, 증권처럼 거래세로 한다면 세수도 더 많아질 거고, 더 양성화되거나 제도권 안에 편입하실 때 더 유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정부나 관계기관이 다 고려해보겠죠. 그래서 관련해서 질문인데요. 이 정부랑 민주당은 지금 가상화폐 대신에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이냐, 그걸 놓고 가름말을 타야 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이제 가상화폐라 불렸었죠. 저같이 학자인 사람은 크립토라고 보기도 하고, 크립토 커런시, 즉 암호화폐라는 말로 한동안 통칭이 됐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NFT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든지, 그래서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오니까,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이제 자산이라고 명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디지털 자산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이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자산이 토크나이즈 되고, 단순히 크립토
소위 말해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자산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구나 하니까 이제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해서 디지털 자산이라는 단어를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질문일 것 같은데요. 얼마나 중국이 CBDC, 네, 센트럴 CBDC, 뱅크 네. 디지털 커런시라고 하죠. 디지털 위안화라고 부르는 모양입니다. 네, 네. 근데 이걸 발행하면은 이 디지털 화폐와 이 실물 위안화는 이게 별개일 것 같은데, 네, 네. 이걸 발행하면 화폐 사용이나 뭐 유통 이런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앙은행이 네. 그 해당 국가에 법정 통화를 발행하게 돼 있는데 이제 중국이 이 위안화를 이제 디지타이즈해서 토큰 형태로 이제 그것을 이제 발행하겠다 해서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을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긴 했는데 예. 솔직한 얘기로 약간 중국하고 캄보디아 같은 개도국들이 많이 주장하거든요. 솔직히 좀 거리감이 있어요. 저희는 CBDC를 발행을 해도 사람들이 느끼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CBDC 1위안이랑 실물 1위안이랑 똑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죠. 거기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죠. 정확히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밸류를 조정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중앙 정부 또는 그 나라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화폐를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소비자가 또는 금융 소비자들이 편하겠죠. 근데 그 계좌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똑같은 약간 개념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온다고 해서 또 다른 소위 말해서 코인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렇군요. CBDC를 이제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개도국에서 그 개도국 같은 경우는 금융 접근성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군요. 한국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 뭐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필요가 별로 없는데? 소위 말해서 달러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만약에 미국이 CBDC를 만들게 되면 한국 돈 갖고 혹시 캄보디아 가서 한국 돈 지불하면 캄보디아 사람이 받든가요? 안 받겠죠. 안 받죠. 네. 근데 달러는 받죠. 하다못해 북한도 달러는 좋아합니다. 네. 예, 달러는 트러스트 그 자체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 어딜 가도 US 달러는 트러스트, 신뢰를 하는 그 표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CBDC를 가져와서 만약에 쓰게 된다면 달러 받습니다 하는 상점이 드러나게 되면 자국 화폐의 가치는 그만큼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근데 옛날엔 현금 다발이었으니까 외국한 신고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다 이렇게 매니징이 가능했고 그랬는데 디지털 통화는 한마디로 스마트폰 하나 갖고 오면 다 결제할 거 아니에요. US 달러가 더 힘이 세잖아요. 그러게요. 저기 KRW보다는. 이제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원래 안에는 이미 캐시라는 의미는 거의 없고 디지타이즈 돼 있는 이제는 이제 디지타이즈 되는데 이제 이 헤게모니를 이제 누가 잡느냐가 문제인데 중국이 먼저 이제 CBDC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각국 정부가 잘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은행도 은행 간의 거래가 있어요. 그죠? 예, 그거를 만약에 CBDC로 한다면 그건 또 가능해진 얘기죠. 은행 간의 거래. 네. 자기는 폐쇄망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망을 통해서 그걸 하게 된다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학회에 나가서 학회 이제 세미나에 나가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어떤 분이 손을 들어서 보는데 알고 봤더니 뭐 은행 VIP 계신 분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 CBDC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다. 제2의 화폐 개혁 아니냐.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말한 CBDC가 또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엄청나게 크겠죠. 요거는 학계나 아니면 정부 그리고 여러 중앙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마일드스톤을 만들어서 어떤 부분은 먼저 하고 어떤 부분은 뭐 이렇게 차차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가 이어져서 조금 손에 잡히는 얘기를 살짝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2015년인가요? 그때부터 이 세계에 관심이 가지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2015년에 이미 이 강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가상화폐를 사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많이 주셔서 뭐 그때는 이제 재밌는 얘기 같아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그 학생들이 리플을 좀 샀던 것 같아요. 근데 리플이 그 당시에 저희 10원 언더였거든요. 10원 언더였으니까 지금 얼마인가요? 지금 제가 못 봤는데 지금 거의 2,000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그래서 수익을 많이 봤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작 가르친 저는 사실 이제 교수님이 이 시세를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전혀 이 기술의 어떤 백그라운드를 연구하시고 이걸 사회가 어떻게 발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걸 연구하시는 분인데 공교롭게도 근데 지금 이 불장이어가지고 교수님을 만나는 모든 지인분들이
다 앞으로 어떻게 되냐. 그렇죠. 이것만 물어볼 것 같아요. 하다못해 오늘도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네. 저희 와이프 친구들이 왔더라고요. 저한테 왔는데 갑자기 저는 이제 서재에 있었는데 예.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왔더니 정말 이제는 주부분들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미래 전망을 물어보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계속 갖고 있겠습니다만 했습니다. 예,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어요. 많은 걸 솔직히 앨런 머스크가 맨 처음에 비트코인으로 내 차를 살 수 있게 하겠다. 테슬라를 살 수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모멘텀이 생겼고 네.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다 올랐는데 또 앨런 머스크가 더 이상 비트코인을 결제를 안 받겠다는 식으로 갑자기 바뀌는, 솔직히 어느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느낄 수가 네.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자본시장, 소위 말해서 증권시장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재무제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솔직히 토큰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런 혁신가 몇 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하다못해 말씀하시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네. BTS가 만약에 코인을 만든다고 치면 예. 그 아미들이 무조건 그 코인 사겠죠. 사겠죠. 예, 그러면 이제 가격 상승이 있는 것처럼 이제 토큰을 보실 때, 이제 코인을 보실 때는 항상 백서를 중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그 백서의 발행량, 그리고 토큰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네.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 이렇게 많다고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되면 저는 그냥 99% 다 사기라고 봐요. 물론 좋은 게 있죠. 자, 들판에 보시면 잡초들도 많아요. 근데 개 중에 예쁜 꽃이 있다니까요. 예. 이 꽃 뭐지? 그러면서 예쁜 꽃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토큰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이 프라이빗 세일 할 때 이게 어느 정도 팔렸는지, 그리고 흥행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철두철미하게 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지표로서 이제 점점 기준, 아까 전에 기준들이 생기게 되고 그 코인에 대한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시대가 없겠죠. 네. 이런 것들이, 지표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